자서전을 쓴다고 했을 때 방법은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방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는 여러분이 자서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좀 이론적인 거, 개념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 뒤에 충분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개론에 가까운 개념 잡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나온 소크라테스 얼굴이 보이죠? 예, 검토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문구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게 뭐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알라는 것이냐 라고 의문점이 생기실 거고 또 여기 이 문구에 보시면 검토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검토되는 인생이 있고 검토되지 않는 인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 검토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뭘 검토한다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자기의 과거를 모두 다 회상해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잘했는가, 어떤 일을 잘하지 못했는가, 누구와 좋은 관계를 가졌는가, 아니면 원수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하는 것이 자서전 쓰기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검토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검토하면서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아일랜드의 극작가입니다. 노벨상을 탄 사람이죠. 그 사람의 묘비 앞에 새겨진 문구가 있습니다. 묘비명이라고 하죠. 거기 묘비명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고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노벨상까지 탔다면 굉장히 열심히 훌륭하게 자기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다. 모두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아, 이거 참 내가 헛살았구나. 아, 여태까지 살았던 그 인생이 허무하구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도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고 후회 없이 살고 그렇게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가면서 이 자서전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B와 D 사이 C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birth, 태어남, 탄생, 그리고 death,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선택들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선택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계속 선택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다. 그러면 인생에서 큰 선택은 뭐고 작은 선택은 뭐냐? 뭐 작게 생각해 본다면 일상 중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사소한 거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학교를 간다, 회사를 간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걸어갈 것이냐,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이냐, 지하철을 타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선택하겠죠.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작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거보다 큰 선택이 있죠.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선택. 뭐가 있을까요? 네, 결혼. 결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이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큰 선택이 되겠죠. 그런 선택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결국은 오늘날의 내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황제가 로마의 제16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명상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명상록에 보면 지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에 빠지고 만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이 중에서 우리가 꼭 되새기고 넘어가야 할 문구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에 빠지고 만다. 영혼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행동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이 행동이 바로 된 것이냐? 그러니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세계로 빠져들고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반성할 필요가 있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남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연예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뭐 누구가 결혼을 했다. 이혼을 했다. 이런 문제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크게 도움되는 일은 아닌데, 그렇죠? 그분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평생 얼굴을 못 보고 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요? 그보다는 자기 자신,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방황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신문을 읽고 뉴스를 보고 세상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거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세상이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